안녕하세요. 2018년도 회로 및 제어공학을 기출문제 해설할 윤종식입니다. 그럼 이제 1회 때 나왔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61번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계루포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단위 부계 한계가 있다. 단위 계단 입력이 주어졌을 때 정상 상태 편차가 되기 위해서 K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 일단은 문제 상에서 단위 계단 입력이 주어졌대요. 그럼 입력 IT가 단위 계단 함수니까 UT란 얘기입니다. 그때 나오는 정상 상태 편차는 ESSP, 정상 위치 편차가 나온다. 그 값이 얼마냐면 0.05로 줬대요. 그때 K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정상 위치 편차로 줬으니까 위치 편차 상수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KP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 위치 편차 상수는 리미트 하기를 S=0의 GS입니다. 그래서 개 루프 전달 함수에다 S를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느냐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해보면 S가 0이래요. S가 0이야. S가 0이야. 그럼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6 나누면 K만 남습니다. 그래서 K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정상 위치 편차 ESSP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밑줄 1 플러스 위치 편차 상수 KP분의 1입니다. 그럼 갖다 넣어보면 1 플러스 K분의 1이죠. 그게 얼마 나왔다는 얘기냐면 0.05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둘이 자리 바꿈을 하시게 되면 1 플러스 K는 0.05분의 1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20입니다. 그럼 이제 K 값 구하는 거니까 K는 이 덧셈 건너가 뺄셈 되니까 19면 되겠네. 그래서 19로 돼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제어량에 따른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제어량에 따른 분류에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프로세스 제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버 기구 제어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동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 제어, 서버 기구 제어량, 자동 조정 제어량이니까 이 적응 제어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종류만 물어볼 때도 있고요. 프로세스 제어량에 대한 예를 물어볼 때가 있어서 프로세스 제어량은 온도, 유량, 압력, 애기, 농도,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도, 유량, 압력, 애기, 농도 나오면 이제 프로세스 제어량이고요. 서버 기구 제어량 그러면 위치, 방위, 자세, 각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서버 기구 제어량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동 조정 제어량 그러면 이제 전류, 뭐 전압, 뭐 주파수, 그 다음에 뭐 회전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서 뭐 시험 문제사에서 뭐 프로세스 제어량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서버 기구 제어량 하나 넣어놓고 골라내는 문제도 있고요. 서버 기구 제어량에 옳지 않은 거, 그럼 뭐 이 세 가지 넣어놓고 뭐 프로세스 하나 넣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서 요 얘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는 종류 물어봤으니까 프로세스, 서버 기구, 자동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이 답이었다. 그다음 이제 63번에 보시면요. 개루프 전달함수 GH일 때 주어지는 제어계에서 정근선의 교차점. 교차점 뭐 근계적에 대한 실수축의 교차점 구해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근계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0점 극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0점.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S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분자가 0이 나오려면 S에다 얼마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5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0점의 수 Z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점. 극점은 반대죠. 뭐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찾으시면 돼. 그럼 분모가 0이 되게끔 S값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S에다가 0 집어넣으면 제로죠. 0에다 다 곱하면 제로 되니까. 그래서 한 개 있네. 그 다음에 S에다 또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게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S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네. 그게 몇 개가 있냐면 여기도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 한 개니까 총 극점의 수는 5개입니다. 그럼 극점, 0점 다 찾았으니까 실수축과의 교차점 또는 정근사의 교차점 시그마를 구해라 하면 공식이 P 마이너스 Z분의 시그마 하기를 GH의 극점 빼기 시그마 하기를 GH의 0점. 그래서 극점의 수에서 0점의 수를 빼고요. 개루프 전에 극점을 다 더하고 0점을 다 더해서 빼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P라는 게 5개, 극점은 1개죠. 극점은 0, 1개 있고요. 1인 게 2개 있고요. 마이너스 2인 게 2개 있네. 그 다음에 다 더해줘. 그 다음 빼기. 0점은 하나밖에 없죠. 5라고.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5에서 1 빼면 4가 될 거고요. 1 더하기 1 하면 2죠. 거기다 마이너스 2 더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교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 64번. 단위 계단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 함수를 물어보래요. 요거는 이제 요런 거 있었죠. 시간 함수 FT하고 라플라스 변환식 FS하고 Z 변환 FZ.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이제 4개만 외워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앞에를 이제 시간 함수 FT라고 하고요. 가운데를 라플라스 변환식 FS라고 하고요. 맨 끝에는 이제 Z 변환 FZ라고 해보지. 그랬을 때 시간 함수 FT가 데이터 T였을 때 라플라스 변환식 구하면 1이고요. Z 변환도 1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함수가 단위 계단 함수 UT래. UT는 곧 1이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죠. Z 변환을 하게 되면 Z 그대로 쓰고요. 분모에다 시간 함수만 빼주시면 답이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지수 감쇄 함수 2의 마이너스 AT 승을 줄 때가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쓰고요. 지수의 부를 바꿔 쓰는 거니까 플러스 A분의 1이지. Z 변환해라. Z 그대로 단위 계단 함수와 똑같이 쓰시고 분모에다 시간 함수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위 램프 함수 T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제곱분의 1이죠. Z 변환을 해라 그러면 가로 열고 Z-1의 제곱분의 TZ 형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단위 계단 함수를 물어본 거네.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래서 S분의 1하고 Z-1분의 Z로 돼 있는 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5번에 보시면 다음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제어계가 있다. 이 개를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개수 행렬 A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이제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저걸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DT 3승분의 D 3승이니까 T를 3번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CT 위에다 도트 3개 붙입니다. 하나, 둘, 셋. 3번 미분이니까 플러스. 5는 T하고 관계없으니까 상수. 2번 미분이니까 CT 위에다 도트 2개. 플러스. DT분의 D니까 한 번만 미분하네. CT 위에다 도트 1개. 플러스. 이 CT가 미분 안 돼 있어. 그대로 쓰면 되죠. 니 거로 IT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개수행렬 구하는 방법 맨 앞에 거는 제끼입니다. 그럼 CT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3열짜리 개수행렬을 가져서 A는 열고 닫고 첫째 줄, 둘째 줄은 고정이야. 0, 1, 0. 0, 0, 1은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만 맞히시면 되는데 맨 뒤에 게 앞으로 가면서 부호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맨 앞에 게 맨 뒤로 가면서 부호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5. 가운데는 CT 앞에 숫자 없잖아요. 1이 생략된 거니까 가운데로 가면서 그냥 부호만 바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만 맞추시면 돼서 엇갈리면서 부호 바꾸고 가운데 건 그대로 가면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 그러면 답이 1번에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렬을 구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입력에 대한 계수행렬 B를 구해라. 그럼 첫째 줄과 둘째 줄은 고정입니다. 0, 0으로. 그다음 맨 밑에 줄을 맞추면 되는데 IT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입니다. 그럼 그대로 내려가면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1. 그래서 B는 이제 부호 바꾸시면 안 되고 A만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꾼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가 답이 1번에 있다. 그 다음 이제 65번. 안정한 제어계가 단위 임펄스 응답, 데이터 T에 대한 응답을 가했을 때 제어계에 대한 정상 상태의 출력은 어떻게 돼야 하는데 임펄스 응답에 대한 거는 정상 상태, 최종값이 0에 수렴해야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답이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서 I분의 C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비, 곧 뭐다? 전달함수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GS를 구해라 그러면 공식이 밑줄 1 마이너스 하기 시그마의 루프 이동. 그 다음 분자는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이죠. 요 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으면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시그마의 루프 이득은 루프 이득 구해서 다 더해라는 얘기야. 그럼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패루프를 잡았을 때 전달 요소의 곱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패루프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달 요소를 곱해 주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곱셈하시면 되네. G1분의 1 곱하기 G2. 그 다음 이제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동일한 진행 방향 갖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R에서 C로 가는 게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어. 이건 되돌아가는 거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 안에서 빨간색 안에 걸친 거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곱해 주시면 돼. G1 곱하기 G1분의 1 분의 곱하기 G2. 그다음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 G1하고 G1은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다시 쓰면 밑줄 1 플러스 하기를 G1분의 1 곱하기 G2. 위에는 둘이 약분됐으니까 G2만 남죠. 근데 보기에 이런 답이 없어. 그럼 만듭니다. 분수의 분수거니까 안 줘서 G1은 날려. 그럼 곱셈하면 없어지겠죠. 그럼 위에도 똑같은 거 곱해야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G1에다 1 곱하면 G1이고요. 플러스 요거 약분하면 G2만 남네. 둘이 곱셈하면 G1, G2 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밑에 더하고 위에 곱해져 있는 형태 4번이 답입니다. 64번도 보시면 이제 68번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I분의 C를 구하래요. 그러면 신호흐름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GS 구하는 것도 블록 선도와 같은 방법이죠. 뭐 밑줄 1 마이너스 시그마 하기를 루프 이동. 그 다음에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그럼 이제 니꼬로 하기를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 가지의 곱입니다. 패루프 잡았을 때. 그러면 그걸 다 구해서 더하는 거니까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 보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패루프 잡을 수 있네. 하나. 그 다음 이렇게 패루프 하나 잡을 수 있죠. 2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1번은 G하고 C가 있으니까 C하고 G가 있으니까 둘이 곱셈. 그 다음 마이너스 2번은 B, C, D, F를 거쳐가는 거니까 다 곱셈. 그 다음 이제 전향 경로는 입력 R에서 출력 가는 길. 그럼 이 R에서 C로 가는 게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서 다 걸쳐 있는 가지를 곱하면 되니까 A, B, C, D, 이네. 고라식으로 되어 있는 거 2번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69번. 특성 방정식이 요란식이 안정하기 위한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정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차수가 있고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3차, 2차, 2차 상수 차수는 다 있는데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것도 플러스 값이 나야 돼서 첫 번째. K가 0보다 큰 값이어야 플러스. 부호가 안 바뀌는 상태예요. 그럼 부호가 안 바뀌었고 차수가 다 있다 그래서 안정한 건 아니에요. 안정할 조건은 필요한 걸 갖췄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정한지 안 한지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는 방법. 이 3승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입니다. 그럼 3차 반정식은 별의로 다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둘이 계수 곱하고요. 바깥에 있는 거 둘이 계수 곱했을 때 안쪽이 커야지만 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둘이 곱하면 2K죠. 바깥에 있는 거 1하고 5니까 곱셈. 그때 안쪽이 큰 값이 나오면 부호가 안 바뀌게끔 돼 있어요. 수열을 만들었을 때에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K는 이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에서 2분의 5보다 크면 되지. 이제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잡습니다. K 1번 0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 2번 2분의 5보다 커야 돼. 오른쪽. 두 개를 동시에 겹치는 구간을 찾아보면 이 구간이네서 K는 2분의 5보다 커야지만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원래는 이제 수열을 만드셔야 되는데 수열 만드실 필요 없고 3차 방정식 다 이거 만족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70번.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회로의 종류는 뭐냐 하는데 딱 진리표를 보는 순간에 요것만 보시면 되겠지. A 입력 A나 B 둘 중에 하나만 1이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경우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 익스커시브 오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 B가 서로 같은 값이었을 때 출력이 안 나오고 둘 중에 하나만 1이었을 때 출력이 나오는 회로 그걸 갖다 익스커시브 오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다음 71번. 대칭 좌표법에서 대칭분을 각 상전하고 표시한 것 중에 틀린 거 찾아라 하는데 A, B, C에 대한 전압을 다들 3등분한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영상분에 대한 전압이죠. 그 다음에 1, A 제곱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정상분에 대한 전압일 것이고. 그 다음에 1에 A 제곱 A 거꾸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이제 역상분이 되겠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제곱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한 공식 물어본 문제였었고요. 네, 72번. R의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 S가 1번의 위치에 오랫동안 있다가 T=0에서 2번으로 옮겨진 경우에 I분의 H초 후에 L에 흐르는 전류 차지래요. 그럼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전원이 공급되다가 끊어지는 상태, 이게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직류 전압이 오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오프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R의 직렬이고요. 스위치 오프시입니다. 전원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스위치 오프했을 때 흐르는 전류 IT를 구해라라고 하면 I분의 2에 마이너스 A분의 IT입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T, 시간을 줬다는 얘기지. T를 얼마로 줬냐면 I분의 H초라고 줬네.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겠지 뭐. I분의 2는 그대로 쓰고요. 2에 마이너스 A분의 R에다가 곱하기 T는 I분의 H초죠. 그럼 넣으면 이렇게 되지 뭐. I분의 2에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요 2의 마이너스 1승을 계산기로 누르면 0.368이 나옵니다. 남는 거 I분의 2지. 그래서 0.368 들어가 있는 거 3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73번. 분포정수 회로에서 R의 지시일 때 무외형 조건이 IC-로 지혜과 같은 강에 성립됐을 때, 그러니까 무외형 선로라는 얘기지. 성립됐다는 얘기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무손실이나 무외나 특성 임피던스 공식은 똑같습니다. 루트 C분의 L로. 그래서 뭐 공식 문제니까 답 2번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74번.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 원론을 구하래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왔던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라미터는 이런 겁니다. 종속 변수가 1차 전류와 2차 전압을 잡는 거고요. 종속 변수를 1차 전압, 2차 전류로 잡는 거고요. 독립 변수가 1차 전류에다가 2차 전압을 독립 변수로 잡아준 겁니다. 그때 파라미터가 H11, H12, 그 다음에 H21, H22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V1만 한번 구해보지 뭐. V1은 1행, 1열 값이니까 V1을 구해라 그러면 1행에다 1열 곱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거와 위에 거 곱하니까 H11에 I1. 그 다음 뒤에 거와 밑에 거 곱하니까 H12에 V2. 그다음 둘이 덧셈 하시면 돼. 우리가 구하는 건 H11이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V2로 0으로 놔보죠. V2가 0이라는 얘기는 전압 안 걸리는 거니까 2차 측 단락입니다. 그럼 2차 측을 단락했을 때 H11을 구해보면 I1 건너가면 되니까 I1분의 V1이죠. 단 조건은 V2가 0이었을 때. 그러니까 2차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1차 전류, 2차 전압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써보죠. 1차 전류 I1은 그대로 쓰고요. 1차 전압을 구해봅니다. 어떻게? 2차를 단락시켜놓고. 2차를 이렇게 단락을 시킵니다. 쇼트. 시켜놓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겠죠. 2차 전류 I1이 쭉 가서 Z1으로 가는 거와 Z3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흐르겠죠. 합해져서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이쪽은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못 가. 이쪽은. 여기는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 흘러버린다는 얘기면 전류가 둘로 갈라졌으니까 병렬이네. 그럼 두 개가 병렬이니까 합성 임피던스 구하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죠. 그 다음에 전류 I1 곱해지면 전체 전압 V1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위아래에서 V1은 날려버리시면 되겠네. I1은 날려버리시면 이렇게 남죠. 밑에는 덧셈, 위에는 곱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답 3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의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함수를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던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었던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5번. 내부 저항이 0.15mm, 그걸 R이라고 해보죠. 10개가 그랬으니까 개수가 10개 있대요. 근데 직렬로 접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것을 한 조로 해서 5조 또 병렬로 접속을 했을 때 합성 내부 저항이 얼마냐? 그럼 내부 저항 구하는 겁니다. 합성 내부 저항을 구하래요. 하나의 저항이 0.15mm야. 그게 10개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저항일 때는 개수 곱해버리시면 됩니다. 직렬이니까. 요 값을 5조 병렬로 했다. 그럼 똑같은 거 5개를 병렬로 했으니까 개수로 놓아주시면 돼. 그럼 5하고 10 나누면 2죠. 곱했으니까 0.25mm네. 그래서 답이 0.25mm로 돼 있는 거 4번이죠. 직렬일 때 같은 저항이면 개수로 곱하시면 되고 병렬일 때 같은 저항이면 개수로 놓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합성 저항 구하는 방식만 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76번)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느냐? 시간 함수로 s 함수로 바꾸는 게 라플라스 변화이죠. 그래서 뭐 정의식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함수에다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t로 적분한다. 0에서 무한까지. 그럼 t에서 s로 바뀝니다. 정의식 물어본 거고요. 대칭 좌표표에서 v 평형률을 나타낸 거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분에 대한 역상분의 b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78번. 그림의 외형파를 풀이의 곱수로 전개했을 때 옳은 것은 뭐냐 하는데 이 원점을 기준해서 대칭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무슨 파냐면 이게 정현, 반파 대칭입니다. 정현이니까 사인파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만 있어야 되고요. 반파 들어가면 홀수항만 존재한다 해서. 근데 홀수를 다른 말로 기수라고 그럽니다. 짝수는 이제 우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홀수항만 존재되니까 기수파만 존재한다.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9번.
최대값이 2m인 반파 정류의 정연파에 대한 시로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뭐 정연파. 정연파에 대한 시로값을 구해라 하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돼. 그다음 두 번째 정현 반파 또는 다른 말로 반파 정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정현 반파는 정현파 중에 반만 나타나서 반파예요. 그러면 정현파에 대한 시로값 그럼 최대값에 루트 2로 나누시면 돼. 근데 반파였을 때는 몇 배만 취하면 되냐면 루트 2분의 1배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2분의 VM이 된다. 근데 VM은 그냥 2M으로 준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다. 그래서 뭐 정연파라고 나오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되니까 3번이 답일 거고요. 반파라고 하면 루트 2분의 1배 취하니까 4번이 답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80번. 그림과 같이 R호민 저항은 Y계선하여 단자 ABC에 비대칭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A 단자의 중성점 N에 대한 전압이 몇 볼트가 되느냐. 다음 VAB는 120, VBC는 이렇게, 그다음 VC는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 A점에 대한 전위를 VA라 하고요. 이 B점에 대한 전위를 VB라고 하고요. 이 C점에 대한 전위를 VC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물어본 거는 부하가 똑같잖아요. 그럼 3평형 부하를 준 거야. 그럼 이 중성점에 대한 전위를 구해보면 A상에 대한 전압, B상에 대한 전압, C상에 대한 전압을 다 더하면 평형이니까 부하가 제로가 됩니다.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가 0볼트야. 그럼 요 사이의 전압, A와 N 사이에 걸리는 거니까 그럼 V에서 0 빼면 VA네. 곧 A상에 대한 전압을 구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상전압을 준 게 아니라 선간전압을 줬으니까 바꿔보셔야 돼. 그럼 VCA는 C상에 대한 전압에서 A상에 대한 전압을 빼시면 되고요. VBC 그러면 B상에 대한 전압에서 C상에 대한 전압 빼시면 되고요. VAB 그러면 A상에 대한 전압에서 VB를 빼주시면 돼. 그럼 요 네 개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본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C를 일단 없애버리죠. A상에 대한 전압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요게 0 먼저 쓰고요. 그럼 남아있는 거 VA 플러스 VB 플러스 VC죠. 그 다음 요거 씁니다. VCA 니꼬를 하기를 VC 마이너스 VA네. 그럼 둘이 빼버립니다. 그럼 빼시면 0에서 VCA 뺐으니까 마이너스 VCA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VC하고 VC는 빼버리면 없어지고요. VA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2배 되겠네. 그럼 2VA고요. 요거 VB 더해주면 되지. 그럼 요거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요거하고 두 개를 또 연립으로 풀어버립니다. 요거 VAB 쓰면 VA 마이너스 VB죠. 그다음 요거 쓰면 마이너스 VCA 이꼬로 2VA 그다음 플러스 VB네. 요 두 개를 한번 더해 봅니다. 둘이 더하면 VAB 마이너스 VCA 니꼬로 둘이 더하면 3VA죠.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면 없어질 거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VA 값이니까 3 곱셈 건너가면 나눗셈 그럼 3분의 VAB 마이너스 VCA네.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으시면 되겠네. 뭐. VAB라는 거 210이고요. 빼기 VCA라는 거 얼마로 되냐 마이너스 120. 그 다음에 플러스하기 j-의 180. 그 다음에 3.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330이니까 3으로 나누면 110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 마이너스고요. j 쓰고요. 180을 3으로 나누면 60이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루트 복소수의 크기 구하시면 돼. 실수 제곱, 허수 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약 125V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회 때 회로 및 제어공학은 이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